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사사건건 시작합니다.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키워드 몇 개 가져오셨죠 오늘은? 오늘은 이제 4개입니다. 네, 평소보다 첫 번째는 많습니다. 뭡니까? 경고등입니다. 경고등. 그렇습니다. 코로나 이야기로군요. 그렇습니다. 이 위드 코로나 시행 일주일이 지났는데 상당히 상황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. 네, 감염 재생산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죠. 이게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건데. 그렇습니다. 감염 재생산 지수 이제 뭐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1 이상이 되면은 확진자 증가세라는 거거든요. 일단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 1,760명이었는데 이것은 주말 효과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소 떨어진 걸로 봐야 되고 지난주 한 주간의 평균 확진자는 2,000명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. 거기다가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금 1.2 정도여서 이전보다 약간 떨어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이제 7월 중순에 비하면 이제 최고치거든요. 그 이후에.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고 여러모로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같이 지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접촉이 늘면 뭐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. 그렇습니다. 위중증 환자 상황은 어떻습니까? 중요한 게 이제 위중증 환자하고 사망자 관련 통계인데 사망자는 13명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도 4명이 늘어나서 지금 409명. 계속 사흘 연속 400명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중환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이고 당연히 이제 중환자들은 사망할 확률이 또 그만큼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자 숫자 그리고 중환자 숫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병상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뒷받침돼야 되는 상황입니다. 네, 백신 접종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접종하신 분들도 마스크, 개인위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얀센 백신 접종자들 추가 접종 시작됐죠? 그렇습니다. 이 얀센 백신 접종자들의 경우에 얀센 백신이 아무래도 이제 한 번 맞는 백신이다 보니까 효과가 다소 이제 길게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도 이제 부스터샷을 빠르게 이제 결정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. 우리도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. 지금 이제 모더나 백신으로 이 얀센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은 이제 모더나 백신으로 하기 원칙적으로는 되어 있는데요. 만약에 자기가 원한다고 하면 화이자 백신이나 똑같은 얀센 백신으로 한 번 더 맞는 것도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. 이 모더나 백신을 지금 이제 추가로 이제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백신 물량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했을 때 항체 숫자가 더 많이 생긴다, 충분히 생긴다 이런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나 이런 것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모더나 백신으로 예정된 대로 부스터샷을 맞는 게 좀 바람직하겠습니다. 네, 접종 대상자로 통보받으신 경우에는 예외 없이 맞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. 다음 주제는요? 숨통 트이나인데요. 요소수 문제군요. 그렇습니다. 최근에 요소수 때문에 숨통이 막혀왔는데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추가로 얘기가 나온 게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. 네, 문 대통령이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 이렇게 지시도 했고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? 일단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호주에서 이제 2만 리터 정도 요소수를 수입하기로 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7천 리터를 추가로 이제 들여오기로 했고요. 그리고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를 200톤을 도입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200톤 요소라는 것은 이제 요소수를 만들기 위한 원료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 요소를 200톤을 도입한 것인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일단은 200톤을 도입을 하지만 일단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1만 톤 정도의 요소를 지금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. 만약에 예정대로 쭉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이제 요소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료 확보는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가격 안정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또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네,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찾아야겠고요. 그렇습니다. 군도 비축해둔 요소수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고요? 그렇습니다. 군의 비축 물량 일부를 좀 민간에 이렇게 푸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. 구체적으로 얼마나 언제 풀 것인지는 아직은 검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뭐 발표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. 다만 이렇게 군에 비축되어 있는 요소수의 경우에는 좀 우리가 필수 분야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소방차라든지 구급차라든지 이런 필수 물량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는 것이고 민간에까지 좀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. 군 비축부는 공공 분야에 우선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입니다. 그리고 오늘부터 요소수를 매점 매석하면 정부가 합동 단속을 하는군요. 그렇습니다. 이 요소수 제조업자, 수입업자, 판매업자의 매점 매석을 단속을 한다는 건데요.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. 기준이 뭐냐? 매점 매석의 기준이.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요소 수입업자가 이전에 월 평균 판매량보다 10%를 초과해가지고 이 요소수를 보관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적발이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데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. 네.
한쪽에서는 매점 매석해두고 비싸게 파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쪽에서는 왜 소방서에 기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, 네. 매점 매석은 좀 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주제는 뭡니까? 세계 25위입니다. 세계 25위.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뭐 순위를 매기는 거니까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. IMF가 이 재정 점검 보고서라는 거를 펴내고 있습니다. 이거는 앞으로 이 각 국가들의 재정 채무가 얼마나 이제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전망하는 그러한 어떤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한국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. 네,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이제 한 51.3% 국가 채무 비율이었는데 2026년까지 66.7%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. 그래서 증가폭이 15.4%에 이른다라는 거거든요. 이게 선진국 중에는 상당히 이제 좀 빠른 숫자인 것이어서 상당히 우려가 좀 된다 이런 소식입니다. 그러니까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진단이고 국가 채무 비율은 어떻습니까? 국가 채무 이제 비율을 보면은 선진국 35개국을 지금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입니다. 그래서 이 국가 채무 비율 자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또 지금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. 다만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19 회복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 부분 재정을 지출을 해서 앞으로 채무 비율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사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에 더해 가지고 코로나19 회복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이제 지출해야 될 재정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채무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여서 물론 당연히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쓸 돈은 써야 되겠지만 이 채무 비율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더 깊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. 네,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? 마지막 이 키워드는 컨벤션 효과. 컨벤션 효과.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효과를 좀 누리고 있습니까? 그렇죠. 컨벤션 효과 결국 이제 선거 얘기인 것이죠. 네,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여러모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. 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 거의 지금 상당한 이 오차범위 내에 지금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양자 대결에서 47.3%를 윤석열 후보가 얻고 이재명 후보가 35.2%를 얻는다 이런 내용인 건데요. 뭐 이런 걸 볼 때 이제 컨벤션 효과가 일어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진다는 겁니다. 네, 지지 후보 없음도 크게 늘어난 것도 눈에 띄는군요. 다자구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? 다자구도에서도 역시 비슷한 수치의 폭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.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지지 후보 없음의 비율이 이제 양자 대결에서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제3지대에 속하는 이런 후보들의 어떤 비율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여론조사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면은 관망층에 있던 일부 보수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 지지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이제 보이거든요.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다자구도로 보나 양자구도로 보나 일단은 컨벤션 효과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이것이 지금 이제 컨벤션 효과가 좀 누리는 후보가 됐지만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,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게 아마 윤석열 후보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. 네,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